요즘 보통 가정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참 쓸 돈이 없습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말처럼 월급날이 되면 돈이 다 빠져나가고 통장은 그야말로 통장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상하지 않나요? 월급은 매년 오르는데 왜 나는 갈수록 가난해지는 느낌일까요? 정말 나는 가난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일까요? 월급은 매년 오릅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그보다 조금 낮은 비율로 월급을 인상해주죠. 게다가 연차가 쌓이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연봉도 그에 따라 인상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0대에는 20대보다 더 쓸 수 있는 돈이 없고 40대에는 30대보다 더 쪼달리고 50대쯤 가면 소득은 생애 최고인데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여유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대충 눈치채셨을 텐데요. 소득은 늘어도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줄기 때문에 갈수록 더 살기가 팍팍해진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가처분 소득, 즉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 걸까요? 우선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교육비가 많아져서겠죠. 두 번째로는 갈수록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일 겁니다. 즉, 월급이 오르긴 하지만 씀씀이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갈수록 가난해지는 이유는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첫 번째 특징이 높은 조세 부담률입니다.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예전에 부모님이 경제 생활을 할 때를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40년 전에는 세금이랄 게 거의 없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도 없었고 국민연금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월급을 받으면 그 돈은 거의 다 자기 거였어요. 어릴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평범한 가정일 경우에 소득 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은 그때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30년, 4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한국은 실효세율 기준으로 OECD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한국은 아직 세금 부담이 많지 않은 나라다라며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구 500만 명 수준의 북유럽 국가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은 OECD에서 실효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소득세법은 저소득층의 부담은 적지만 중산층 이상이 될수록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준조세 부담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 건강보험료는 상한선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금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세율 자체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30년간 명목 과세 구간을 바꾸지 않았던 것이죠. 현재 연소득 8,800만 원 이상이면 세율이 35%입니다. 예전에는 8,800만 원이면 엄청난 고소득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높은 세율을 책정한 건데요. 지금은 8,800만 원이 그다지 고소득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30년간 세율 구간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35%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죠. 즉, 한국은 지난 몇십 년간 사실상 매년 증세를 실시해온 셈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모두 걸어간 길입니다. 선진국의 특징이 높은 세율이거든요. 그런데 왜 선진국들은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는 걸까요? 선진국이 뭘까요?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와 인프라를 갖춘 나라죠. 그런데 그 복지제도와 인프라는 무슨 돈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나요?
다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벌어도 갈수록 가난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월급이 올라도 부동산이 월급보다 더 오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의 두 번째 특징이 높은 자산 가격이거든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자산 가격이 낮은 나라가 있나요? 미국, 영국, 프랑스, 북유럽, 일본 모두 부동산 가격이 비쌉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의 시골 같은 곳은 한국보다 훨씬 더 집값이 싸다고 하시는데요. 시골은 당연히 쌉니다. 하지만 대도시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의 부동산은 대체로 매우 비쌉니다. 그러니 선진국 국민들은 소득 수준은 매우 높지만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사고 나면 은퇴할 나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신에 은퇴하고 나면 연금 받아서 그럭저럭 생활하는 거죠. 요약하자면 선진국이 될수록 세금은 많아지고 자산 가격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이 부자 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자가 되기도 어렵지만 굶어 죽기도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답게 사회보장 제도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니 그런 것이죠.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고 일하다 다치면 산재 보상을 받습니다. 큰 병에 걸려도 건강보험 덕분에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은퇴하면 국민연금도 받습니다. 하지만 40년 전에는 이 중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부자들이 갈수록 더 부자가 되어서 그런 거고요. 최하층의 수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중산층의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소득세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즉, 기업과 중산층이 인프라와 복지 제도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러니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많아져도 부자 되기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부모 지원 없이 자력으로 부자가 되려면 정말로 독해져야 합니다. 물리쳐야 할 유혹이 너무 많거든요. 한국이 후진국이었을 때는 다들 못 살았기 때문에 내핍하고 절약하는 모습이 궁상스럽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다들 선진국 국민답게 워라밸을 즐기는 분위기인데 혼자 독하게 일하고 돈을 모으려면 각오를 정말 단단히 해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기도 하지만 선진국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